안녕하세요. 지난달에 치유농업 관련 강의를 했었고, 지금 그때 사실은 그 강의 자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때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치유농업 관련해서 뭐 질문도 굉장히 많았었고,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아서, 이게 본질적으로 이제 그 어떤 농촌진흥청의 진흥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를 못 하고 넘어갔던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 강의 이후에 민 박사님께서 이제 연락을 주셔서 진짜 진흥청이 하고 있는 지도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농민들한테도 많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좀 그냥 치유 농업에 묻혀갖고 가긴 좀 아쉬운 면이 있다 이런 의견을 주셔서 요거를 중심으로 한번 다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다 싶었고 또 이제 사실은 여러분들 아시는 그 농업기술 실용화재단이 있습니다. 실용화재단이 저희 내부적인 얘기인데 그러니까 진흥청에 보면은 진흥청이 크게 이제 두 가지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연구를 하는 기능이 있고 그래서 연구정책국이라는 국이 있습니다. 연구정책국에 소속 기관들이 있습니다. 아마 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러니까 국립농업과학원이 있고 원예특작과학원이 있고 식량과학원이 있고 축산과학원이 있습니다. 각각 뭐를 연구하시는지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농업과학원은 아마 농업의 기초기술, 또 공학, 또 식품 쪽 이런 것들을 하고 원예특작과학원, 축산과학원 그리고 식량과학원은 각각 원예특작 작물, 축산물 그리고 쌀, 보리, 밀 이런 것들 연구를 합니다. 그렇게 연구를 하는 기능이 있고 두 번째로는 그 연구가 연구로 이제 사장되지 않게끔 연구를 그 현장으로 이제 그 뿌려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국이 이제 사실은 그 농촌지원국이라고 해서 그 기능을 수행하는 국입니다. 예, 그 이외에 이제 기술협력 국제 사업을 하고 있고 무슨 이제 코이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기관들이 또 그 조직이 있는데 그거는 아마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거기까지 이제 모르셔도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사실은 중요한 것은 농진청이 하고 있는 거는 연구를 한다. 그 연구를 현장에 뿌려준다라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그런 그 농업기술 실용화재단이라는 거는 뭘 하는 데냐? 그거는 농민보다도 그 농업 관련 기업들, 그러니까 특허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업의 기술 이전을 해주는 그런 기능들을 수행을 하는데 그게 작년까지만 해도 아까 말씀드린 연구정책국에 소속이 돼 있었습니다. 연구정책국 산하의 기관이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현장 농민들하고는 굉장히 좀 거리가 좀 있었습니다. 벤처기업 또 뭐 이제 농기업들 하다 보니까 그런 거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고 그래서 작년 연말에 이제 그 내부적으로 논의를 거쳐서 농업기술 실용화재단을 지도 감독하는 그런 조직은 연구정책국이 아니라 농촌지원국에 두는 것이 맞겠다. 사실 그래서 농민들도 뭐 청년 농민, 그러니까 새로 창업하는 분들, 그리고 계속 성장을 하고 결국은 농기업,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 벤처, 스타트업, 농기업 이렇게 갈 텐데 그러면은 사실은 그 영농 단계, 처음에 창업 단계나 이쪽에서는 농업 시군의 기술센터가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그 이후에 이분들이 더 발달을 할 때는 실용화재단의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좀 단계별로 이렇게 기술센터하고 그 초창기의 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하고 그게 더 나가서는 결국 실용화재단의 지원을 받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조직을 바꿨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크게 설명드릴 내용은 이게 전체 농촌 진흥 사업 그리고 지도 사업 그리고 실용화 재단에 뭘 하냐. 저도 사실은 실용화 재단이 뭐를 구체적으로 하는지는 속속들이는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어쨌든 여기 자료는 나중에 공유를 해 드릴 거고 거기 보면은 이제 관련 사이트나 이런 게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 실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거기 들어가서 이제 이 어떤 사업 신청이나 이런 것들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제 실용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대부분이 10월부터 11월 사이에 그 접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요때 오늘 이제 강의 들으시고 그요 홈페이지나 이런 데 들어가 보시면 이제 어떤 사업이
언제쯤부터 한다 그런 것들인데 그 대부분은 10월, 11월 사이에 이루어지고 12월에 사업 대상자가 선정이 되고 내년 초에 돈이 나가는 그런 구조여서 마침 아까 이제 민승기 박사님 말씀하신 게 잘 됐다. 요게 타이밍 지금 얘기하는 게 딱 타이밍이 딱 맞겠다 싶어서 실용화재단 관련 내용들을 좀 포함을 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농촌 진흥 사업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 앞쪽으로 예, 진흥 사업 여기입니다. 하나만 뒤로. 예, 요거요. 농촌 진흥 사업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농촌 지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 지도 사업이란 뭐냐? 연구 개발 성과의 보급과 농업 경영체의 경영 혁신을 통해서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몇 가지 여기 보면 키워드들이 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은 연구 성과를 아까 말씀 어떻게 현장에 뿌려주느냐, 어떻게 보급을 하는 기능을 담당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농업 경영체의 혁신을 돕는다. 그리고 자원, 농촌이 가지는 자원이 지난 시간에도 아까 지난 시간 모두에 이제 민 박사님 그런 말씀하셨죠. 그 치유농업이라는 건 원래 농업 농촌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다. 자원인데 이게 그동안에 계속 뭐 생산 뭐 이러다가 멀어졌다가 다시 이제 치유농업, 치유라는 것이 국민한테 돌아온 거다 이런 말씀을 상당히 이제 그 굉장히 어떤 의미 깊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농촌이 가지고 있는 자원입니다. 농촌이 가지고 있는 자원, 또 관광 자원, 그리고 6차 산업, 치유, 어떤 가공 산업 이런 것들이 농촌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이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사업이 농촌 지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아까 말씀 연구개발 성과 보급하는 것들, 그리고 농업 경영체 경영 진단 및 지원, 농촌 자원 소득화, 후계 인력, 농촌 지도자, 농업인 조직 육성, 그리고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이제 금년도에 아마 충남북하고 경북에서 오신 분들 그런 좀 아시겠죠? 과수 화상병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화상병 여기 나와 있는 병해충의 과학적인 예찰, 방제 정보 확산하는 것들, 그리고 이 어떤 가축 질병 예방을 위한 방역 기술 지원 이런 것들이 농촌 지도 사업.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담당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농촌지원국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게 클릭을 좀 치지 못하게 해서 이제 민 박사님께서 그것도 해주시는데 어쨌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게 지원국이고 지원국에서 하는 것들이 지도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런 치유 농업도 그런 차원, 관광 이런 것도 다 그런 차원이고 사실 이게 아까 경영체 육성이라는 것들이 여기 그 중요한 임무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 계신 분들은 전국에 이제 그 각 지역별로 시군센터나 이쪽은 가보신 그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제 지방에 보면은 농정 조직, 그 시군의 농정국 농정과하고 그 기술센터하고 이원화가 되어 있는 조직이 많은데 보면은 농정국 같은 경우는 행정공무원들이 담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1년하고 1년 뭐 좀 더 하다가 딴 데로 옮기고 하죠. 이 농촌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지도직 공무원들이 주로 수행을 하기 때문에 아주 길게 보면은 그 자리에 발령 받아서 퇴직을 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계속 같은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중에 오래된 그 지도관 분들 보면 정말로 현장 농민들을 진짜로 많이 알고 형 동생 하면서 많이 알고 실제 그 뭡니까 이제 정말로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 것까지도 아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저 친구는 뭐를 주로 잘하고 뭐가 문제고 그러니까 어떤 지원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컨설팅을 통해서 경영 혁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직체계 업무 흐름도라는 거는 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농촌지원국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용화재단하고 같이 기술 수집하고 가공 확산, 교육 훈련, 영농 이런 거 과학 영농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걸 하게 되는 체계가 9개 도에 있는 농업기술원 전국에 156개소 그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기술센터에 가서 보시면은 사실은 그 농가분들 그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기술센터 가서 보면은 기술 지도만 하는 게 아니고 또 뭡니까 이제 농기계 임대 사업도 하는 경우가 많고 그 미생물 배양, 퇴비 부숙도 측정, 뭐 공익직불제 별의별 걸 다 하는데 어찌 됐건 그런 다른 업무를 다 이걸 하더라도 근본적인 업무는 기술의 지도 보급 업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고민들이 보면은 야 이게 진짜 기술 지도 보급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맞냐? 진짜 현장에서 그 농민들 그 농업 경영체분들 중에 잘하는 분들은 지도사나 지도관보다 훨씬 더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옛날에 우리가 뭐 통일변화 이런 거 가지고 주곡 작업 달성하던 시절에는 그 지도직들 공무원들 수준이 높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꼭 그렇지도 않아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잘 조화를 이루어갈 것이냐가 우리가 앞으로 고민해야 될 그런 과제들이 되겠습니다. 중점 과제라고 하는 거는 참 이런 거 보시면 이제 그런 거죠. 뭐 농민들 소득도 좀 향상시켜 보자. 그리고 어떤 지역의 공동체의 활력을 증진시켜 보자. 그리고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역할을 좀 강화해 보자라는 그런 내용들이 될 텐데 결국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기술 보급 사업이나 그런 사업들을 잘 하게 되면은 결국 달성될 수 있는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좀 자세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년 농업인 육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청년 농업인 육성은 사실은 물을 좀 한 잔만 먹고 하겠습니다. 안 졸려오시죠? 그 구자님 앞에서는 마스크 벗어도 되지 않나요? 제가 숨이 차서 말을 못 주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 그 전에 농식품부 있을 때는 사무관 시절에 강의를 하면 그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은 세종의 농식품부가 이제 그 전에 과천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농촌공사라는 기관이 있는데 그 전에는 지금은 나주에 농촌공사가 있는데 지금은 나주에 있고 그 전에는 과천에서 한 15분 정도 차로 가면 그 되는 데 있었습니다. 전국의 농촌공사에서 농지관리위원들 교육을 하는데 농지관리위원이라는 게 여기 계신 분 다 아시지만 대개 보면 동네 이장님들이 농지관리위원을 많이 하십니다. 그 한 2박 3일 정도 교육을 하면 딱 그러니까 12시쯤 그 농어촌공사 의왕에 모여서 점심을 먹고 1시에 입교식을 한 10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농업 정책 방향 뭐 이런 거를 강의를 하러 제가 조금 다녔었는데 이 순서가 잠을 잘 수밖에 없게 돼 있는 순서입니다. 그분도 이제 새벽에부터 차 타고 오셨을 거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분들은 새벽에 오시고 멀리 있는 분들은 전날 오셔서 오셔서 또 술 한잔 하셨을 거고 12시에 점심 먹고 1시 입교식하고 그 농업 정책 방향이 또 얼마나 재미가 없는 강의겠습니까? 보니 뻔한데. 그러니까 이제 그때 농촌공사 대강당이 사람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끔 그래서 제가 많게는 한 300명 앞에서 그 얘기를 해봤는데 이런 단상에 이제 가운데는 그때는 파워포인트 이런 것도 없었거든요. 그냥 이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강당에서 강의를 하면서 그 강의를 시작하는데 심지어 불을 꺼줘요. 대놓고 잘하고 하는 거죠. 시작을 하면 저 있는 데만 화나고 여기는 캄캄해요. 그럼 이제 그것도 강의도 한 2시간을 그러면은 한 10분 지나면 이제 코 고는 소리가 좀 들리기 시작을 하고 또 한 10분 지나면 이제 저 거의 한 300명 중에 깨 있는 분이 한 10명 정도 되나. 그래서 이게 뭐 강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그러다가 제가 그때 고민이 뭐 강의 전달하는 건 두 번째 문제고 제가 이분들을 좀 안 주무시게 그분들도 귀한 시간 써서 그거 하신 거고 저도 사실 일하다 말고 왔는데 저는 딴 얘기하고 이분들은 수면을 취하시고 제가 그래서 농촌공사분들한테 뭐라 그래서 불 끄지 말라고 진짜
이렇게 대놓고 자라 그러면 어떡하냐 했더니 뭐 다들 그걸 원하시고 의자도 그래서 강의실이 의자가 굉장히 푹신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니 대놓고 이제 자라고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분들을 좀 안 주무시게 할까라고 하다가 생각을 한 게 이제 이분들이 한 평균 10분 정도 지나면은 주무시기 시작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5분 내에 내가 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질의 답변을 좀 받는 게 낫겠다. 그러면은 서로 물어보면 사실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러면 사람들이 졸지는 않을 거 아니냐. 그럼 이제 손 들고 얘기하고 뭐 근데 그런 거를 시작을 해봤는데 시작하다 보니 하다 보니까 의외로 좀 괜찮았던 게 저는 가만히 서 있는데 이제 질문을 해라 그러면은 질문 잘 안 합니다. 우리 그 한국 분들이 좀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자리가 비어 있어도 지금 오늘도 그런데 자리가 텅텅 비어 있는데 다 뒤쪽에 가서 앉아 계세요. 그것도 마찬가지. 그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제일 뒤쪽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나서길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질문 한번 하시죠. 그러면은 조금 지나서 이제 누가 손 들고 물어보고 얘기하고 그러면 나중에 2시간이 그냥 꼴딱 갑니다. 화장실 가는 쉬는 시간도 없이 그냥 계속 물어보고 답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은 되게 웃긴 게 제가 답변하는 건 10분의 1도 안 돼요. 근데 그분들이 그 농지관리위원이라는 분들이 굉장히 현장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어서 이쪽에서 질문하고 이쪽에서 답변을 해요. 나는 그냥 가만히 서 있고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좋다 진짜. 그리고 되게 나중에 가보면은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아도 저는 그분 얼굴도 모르는데 다녀보면 그러거든요. 처음에는 불이 꺼져 있어서 얼굴을 당연히 몰랐는데 나중에는 그 본인들끼리 질문하고 답변하고 저는 그냥 이제 제가 할 일은 먼저 누가 손을 들면 질문하시라고 아니면 본인들끼리 싸워요. 내가 먼저 해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여담입니다만 오늘은 이 천하의 벤처농업대학 오신 분들이 아무도 졸지 않으시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저도 힘을 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 청년 창업과 관련된 얘기는 그겁니다. 청년 농업인이 되게 보면 청년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법상 40세 미만입니다. 근데 청년 창업을 하는 경우가 사실은 저희도 이제 전주에 농촌진흥청이 있는데 그 바로 옆에 농수한대학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학생들하고도 얘기를 좀 해보면 사실은 이 젊은 학생들이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기술 창업이나 이런 거는 기술은 웬만큼 해요. 대개 보면 청년 농업인 같은 경우에 이제 아버님이 이제 뭐 영농 하시는 분들이 또 들어오고 해서 이걸 하는데 첫 번째 이분들이 잘 모르는 게 정부 자금 지원받는 방법을 몰라요. 뭐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것들 그리고 그 독립을 하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이제 부모님들하고 갈등도 있고 이제 고용의 승계, 영농 승계 문제 이런 것들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 다음에는 저 뭡니까 이제 노무나 세무 이런 문제들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거를 되게 어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맞춤형 종합 지원 체제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건 지금 이제 기술을 가지고 야 너는 벼 재배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사과할 때 이렇게 이런 거 다 안단 말이죠. 전부 다 현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러고 중요한 게 귀농이나 귀촌을 해서 창업하는 분들이 제일 젊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거는 일하고 나서 뭘 할 게 없다는 것들이죠. 나는 그럼 밤에 뭐 하냐. 이렇게 도시에 있으면 가서 뭐 영화도 보고 술도 마시고 뭐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그러는데 그럴 기회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거 여기 보시면 이제 우선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 정보 제공 체계를 좀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저희가 생각하는 것들은 그렇습니다. 내가 충북 영동에서 뭔가를 좀 하고 싶다. 뭘 재배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여기는 토양이나 기후나 이런 걸 볼 때 뭐가 제일 그 적합한 작목일 것이다. 그 작목에 대한 기술은 대략적으로 이런 것이다. 근데 평균을 보면 이 작목이 최근 몇 년 동안에 그 1헥타르당 얼마 정도 수익이 나더라. 평균으로. 물론 딱 맞추지는 못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걸 했을 때 세금 문제는 어떤 게 있고 당신이 이제 사람을 고용했을 때 노무
4대 보험 이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더라. 그리고 그 또 뭡니까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어떤 시설을 짓고 할 때 이 아까 충북 영동에서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그 농식품부나 농진청이 자금 지원하는 건 뭐가 있고 충북도나 영동군에서 자금 지원하는 거는 뭐가 있더라. 이런 걸 좀 사실은 가르쳐 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업데이트를 하고 계속 그래서 이 나중에는 이제 여기다가 앱이나 이런 것들을 좀 깔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그 하고 싶다라는 게 저희 이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귀농하는 분들 또는 기술 창업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그리고 또 실용화재단에 가면 어떤 기술 이전을 받을 수가 있고 농진청에 가면 어떤 거를 받을 수 있더라.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영동에서 포도나 이런 것들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농 귀촌하는 분들 중에서 영동은 포도에 대한 지원이 없을 수가 있는데 그 옆에 옥천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분이 귀촌을 할 때 어느 지역을 갈 것인가가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거죠. 고향이 기왕에 거기가 아니라면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앞장으로 다시 네, 여기입니다. 그래서 그 종합정보 서비스 구축은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다시.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그 저희가 그 데이터베이스하고 그 모델 제시한 건 6월 정도까지 어느 정도는 사실 지금 엉성합니다. 엉성한데 앞으로 12월부터는 시범적으로 한번 서비스 제공을 좀 해보자. 근데 이게 보면은 저희도 저희 청장님도 그렇고 걱정이 그런 겁니다.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포도를 얼마만큼 지으면 얼마만큼 수익이 나온다라는 거를 우리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게 결국은 그 개인하고는 안 맞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건 평균이잖아요. 평균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야 우리가 정보 제공을 하는 건 좋은데 이게 결국 거꾸로 되는 건 아니냐. 그 농민들이 야, 우리는 농진청 믿고 이걸 했는데 너 이게 통계가 뭐 다르지 않냐, 엉터리 아니냐. 사실은 이런 걱정은 좀 있습니다. 걱정이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보는 제공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렇더라도 어떤 세금이라든가 노무나 경영승계 이런 쪽의 정보는 여전히 유효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금년도에 시범 모델 만들고 내년도에는 시스템하고 연계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얘기가 지금 보면은 4H라는 게 굉장히 원래 4H가 미국에서 시작된 농민운동인데 우리나라도 4H 운동이 시작된 게 50년이 넘었죠. 5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현재 농촌에서는 가장 굳건한 조직이고 지금 그 여러 가지 농민단체가 있죠. 뭐 전농도 있고 한농연도 있고 한여농 또 품목단체 이렇게 있는데 그거의 기본은 사실은 4H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실제로 귀촌을 해서 밖에서 들어온 이게 도시 쪽에서 들어온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게 공동체나 이런 것들인데 결국 어떻게 하면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버는 만큼 그 동네에 친구가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자기 고향이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간 분들한테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다가 사실 친구 만나고 술 마시는 건 개인적인 일들이죠. 개인이 해야 되는데 이런 마당은 좀 만들어 줘야 되겠다. 그래서 농진청이 지원하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 특히 청년 창업 관련해서 하는 것들은 우선 4H에 가입하는 거를 좀 전제 조건으로 해서 해주는 게 맞겠다라는 거죠. 4H 가입한다고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공동체 만들어지고 그러면 본인들끼리 또 이런 것들 되게 많이 합니다. 비슷한 작물을 재배하면 자기들끼리 이제 친구가 되고 서로 도움도 받고 그런 것들이어서 이제 요런 그래서 그 농진청하고 한농대하고 업무 협약도 금년도에 했고 농식품부에서 하고 있는 정책 사업 대상자를 계속적으로 사회적 쪽으로 유입을 해서 결국 이제 이게 농촌에서 일정한 세력을 좀 형성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결국은 저희 농촌진흥청이 하는 본질적인 업무들이죠. 기술 창업하고 어떤 인적자원개발센터라고 농진청 산하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연계 여기 보시면 이제 드론인데 그
되게 요즘 드론이라는 게 농기계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죠. 더 되게 그 사무관 시절에는 야 미국은 헬리콥터로 씨를 뿌린다더라. 우리나라는 그게 가능하겠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저희가 계약 재배하는 논에 그것도 저희 국의 업무 중에 하나인데 드론 직파하고 그걸로 방지하고 하는 일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런 것들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외국인 근로자 이분들이 많이 있을 때는 굳이 그런 필요를 잘 못 느낍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이분들이 떠나고 들어오질 못하니까 그 수요들이 기술의 수요가 생기는 거죠. 일손을 좀 덜어야 되겠구나. 그럼 어떻게 할 건가? 드론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저희 농진청 그 공학 쪽에 연구하는 분들은 그 되게 술 마시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코로나 하고 나서 제일 바빠진 게 우리들이라고. 그러니까 기계의 손을 빌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저희가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술 보급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좀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도 청년이 신기술 보급 사업에 참여할 때 가점을 부여를 한다거나 이런 노력들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경쟁력 제고 사업 이런 그 가공 생산만 해가지고는 사실은 지금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가공이나 이쪽으로 그 능력 발휘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돕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연구 성과 확산 체계의 강화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농진청 두 가지 임무라고 하면 제가 뭐 주입식으로 자꾸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연구를 한다, 그거를 현장에 뿌린다. 딱 두 가지 하는 게 농촌진흥청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정책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라는 게 사실은 그 개발 기술의 실용화 촉진 그리고 현장 보급 확대 이런 것들을 하는 어떻게 보면 아까 저희 농촌 지원국이 하는 업무하고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대상이 달랐던 거죠. 근데 지원국이 저희 주로 이제 기술센터나 도원에서 하는 게 농민들 대상이라면 실용화재단은 농업기업체, 벤처기업 이쪽 대상. 근데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농민이 더 성장해서 농기업체 될 수 있는 거고 벤처기업이 될 수 있는 거고 스타트업도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어느 단계까지는 쭉 저 뭡니까 기술센터 지원받다 그 다음에 실용화재단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우습고 농민의 성장 단계별로 그 지원 시스템은 달라야 되지만 어떤 일관성 있는 파이프라인은 가져야 된다는 게 저희 이제 생각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실용화재단을 저희 농촌지원국으로 이관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 홈페이지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분야별로 사업 신청 서비스 지원이라는 게 그 FACT에서 이제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업 신청이나 이런 것들이 시작되는 때가 10월, 11월 주로 그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그 PC 틈날 때마다 들어가 보시고 거기 이제 적정한 사업이 있으시면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나중에 그 꼭 사업 대상자가 되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민 박사님께 말씀을 하시면 제가 될는지 안 잘. 이거 다 녹음됩니다. 그러니까, 신청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쨌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사실 이거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진짜로 잘하는 농민분들 보면은 계속 농식품부 홈페이지, 농진청 홈페이지, 재단 홈페이지 또 여기뿐만이 아니고 AT나 농촌공사나 농협이나 뭐 사업이 야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도 될란가 싶을 정도로 많이 있는데 웃기는 건 그거를 계속 가져가시는 분들만 가져간다는 거죠. 나머지 분들 모릅니다. 있다는 것도. 그래서 아까 청년 창업 저희가 이거 만들어서 정보 제공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도 사실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연배가 좀 드신 분들은 그런 거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젊은 사람들은 잘 할 것 같죠. 절대 안 그렇습니다. 우리 농수산대학 사람들 친구들이 더 몰라요 그런 것들을. 걔네들은 그냥 내가 열심히 일하면 되는 줄 아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다른 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실용화재단 주요 업무가 이제 기술 이전, 벤처 창업 지원, 수출 지원, 종자 사업, 그리고 디지털 농업 기술 상용화, 시험 분석 서비스. 보험은 얘기 중에 훌륭한 것들은 다 들어가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챙겨보시고 신청하시고 하는 것들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요 업무들이 아까 얘기한 것들 반복이 되는데 이제 그 연구 성과에 대한 그 특허, 출원 뭐 이런 것들 이거는 사실은 여러분들하고 직접 관계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지적재산권이 확립이 돼야 이 기술 이전도 똑바로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하고 이전 상담하고 그리고 농업 분야의 공공 및 민간 우수 기술을 어떻게 하면 사업할 것이냐. 그리고 이게 전국적으로 농식품 벤처 창업센터 A 플러스 센터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틈 나시면 농정과도 한번 가보셔야 되고 지역 단위 조합도 한번 가보셔야 되고 시군의 기술센터도 한번 가보시고 저런 데도 한번 가보시고 저쪽 분들하고 이제 인간적으로 이걸 맺어 놓으시면은 좋은 거죠. 그러면 사실 어떤 정보라도 조금 더 빨리 알 수가 있고 그럼 너무 안 되는 걸 되게 이렇게는 못하겠지만 그런 것들은 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관계를 게을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벤처나 이런 것들이 그 여기서 여기 계신 분들 아마 아유 우리하고는 별로 관계 없는 거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의외로 굉장히 많은 뭐 사실은 저는 이제 지난번에 이제 민승기 박사님 강의하실 때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그 AI 경진대 네덜란드에서 했던 거 그 팀들이 저는 그 얘기 듣고 굉장히 놀랐었습니다. 이 실제 생육 전문가가 한 명도 없이 그냥 AI나 이 컴퓨터나 이런 거 전문가분들이 갔다고 사실은 벤처는 그런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계속 하는 거보다는 다르게 생각하고 뭐하고 그런 것들이 분명히 될 수 있다고 보고 그런 거리들을 제공해 주는 데가 요런 데라고 그럼 거기 가서 이제 우리가 내가 기술 이전 받을 게 뭐가 있나 꼭 내가 나는 그 쌀농사 지으니까 원예나 과수는 나는 관심 이런 거보다도 어떤 게 뭐가 있나 계속 또 같은 쌀이면 쌀이라도 가공을 어떻게 하나 뭘 어떻게 하나 보존 기간을 어떻게 늘리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얘기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그런 거리를 찾으시고 그 농진청에 찾아오셔서 그런 상담도 한번 받아보시고 그런 것들은 되게 좋은 거죠. 그런 일들이 계속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출 지원이나 종자 쪽은 저도 이런 얘기 듣고 좀 놀랐어요. 이 종자 업무에 대해서는 실용화재단이 종자하고 농기계는 슈퍼갑입니다. 종자 보급종 제공하는 종자 제공하는 업무 있고 농기계는 농기계 업체한테는 실용화재단이 갑인 게 거기서 검정을 해서 통과되지 않으면 이게 시중에 풀리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만일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필요하시다면 이런 농기계를 좀 개발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도 제공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뒤가 이제 그 디지털 농업 기술, 그다음에 시험 분석 서비스 그리고 치유 농업에 대해서도 지난 시간에 이제 치유 농업 시험이나 치유 농업사 시험 갖고도 많이 그걸 하셨지만 그 시험을 담당하는 기관이 실용화재단입니다. 여기서 문제은행을 만들고 그거를 이제 그 몇 문제를 출제할 거냐 난이도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총괄적으로 수행을 하게 되죠.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지원 사업들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이건 잘 모르십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여기 홈페이지나 여기 다 들어가 보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로 하는 것들이 어떤 실용화 기술 지원 사업 이건 뭐냐면은 판매 그러니까 내가 뭘 팔고 싶다 판매를 위한 시제품 제작 신뢰성 평가 표준화 이런 것들을 그걸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11월 중순부터 하는데 지금 현재는 금년도 현황이 약 140억 원 그러니까 업체당 1억 원에서 3억 원 정도를 지원하는데 자부담이 20%에서 30% 그러니까 사실 이 조건 자체는 나쁜 건 아니죠. 그러니까 농식품부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보조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부 다 30% 미만인데 이게 금액이 좀 작은 대신에 지원 비율은 높다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유기고사 혹시 차 브랜드 유기고사 차좀 빼주세요. 네. 항상 느끼는 거지만 분위기가 굉장히 가족적이어서 여기 보면 중간에 뭐 박사님께서 갑자기 주차 요원이 되시고 이제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벤처 창업은 요것도 마찬가지로 시제품하고 포장지 제작 비용 뭐 이런 것 사업화 자금 이런 것들을 하는데 우선은 제가 생각하기엔 1번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뭘 만들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참고로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실용화재단은 조금 다른 홈페이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술 창출 이전 사업화 이런 것들은 기간 없이 가는 거죠. 이게 무슨 기간이 이게 1년 내내 그냥 쭉 이제 상담하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뭘 하고 싶다. 어떤 기술을 너는 나한테 이전해 줄 수 있냐. 어떤 특허를 제공해 줄 수 있냐 이런 것들. 그래서 실용화재단 같은 경우에 지금 한 과에 1과 1 변리사 이런 것들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과에다가 그런 것들 뭐 특허나 지적재산권 할 수 있는 변리사를 한 명씩 최소한 한 명씩은 투자라고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 어떤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특허를 이전받는 것도 좋고 그런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특허를 받을 수 있냐 이런 것들을 상담을 받는 데도 되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자는 종자 이것도 1년 내내 하겠죠. 이게 주기별로 제공하는 종자는 다르겠지만 뭐 특수미, 밭작물, 맹류 이런 것들이 각각 다른데 그 어떤 그런 것들을 그 공급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지원 뭐 이건 인증해달라 그러면은 인증 비용 내고 인증을 받는 그런 것들이고 그러니까 농식품 분석이나 이런 거는 영양 기능 분석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만든 것들이 어떤 그러니까 기능성 인정받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기반으로 해서 농업기술 보급을 강화하겠다 하는 건데 사실은 이게 저도 이쪽 전공을 안 해서 그런지 이 부분은 솔직히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이해하는데도 상당히 오래 걸렸는데 일반적인 농업에서 정밀농업 뭔가 좀 이 과다 시비니 뭐니 이런 거 딱딱 필요한 양분만 공급하고 지금 사실 온난화다 토양 오염이다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그 최소화해 보자. 그래서 자원을 최적화하고 환경 부담을 좀 최소화해 보자. 그럼 결국 비용이 절감되고 수익성이나 경제성도 좀 높아지지 않겠냐 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스마트 농업 쪽으로 가보자. 이건 뭐 IoT 이런 얘기일 거고 조금 더 나가는 것이 이제 결국은 디지털 농업이죠. 디지털 농업은 아까도 저 이제 민 박사님 그 얘기를 좀 드렸죠. 디지털 농업이라는 건 되게 웃기는 게 영농 기술을 몰라도 할 수 있는 게 디지털 농업이라는 거죠. 데이터로 하는 농업, 그 되게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전 그 민 박사님 얘기하실 때마다 한참 전의 얘기인데 그 누굽니까? 그 이세돌하고 알파고하고 참 그 생각이 많이 나거든요. 이세돌은 어렸을 때부터 죽어라 하고 이제 바둑 공부하고 뭐 이래갖고 이만큼이 됐는데 이 알파고라는 놈은 그냥 학습해서 그냥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지털 농업이란 게 사실은 그런 거죠. 내가 영농 기술을 몰라도 처음엔 시행착오가 있지만 나중에는 전혀 훨씬 더 완벽하게 그걸 하는 거죠. 이 여담인데 이제 제 바로 친동생이 바둑 아마 5단입니다. 굉장히 잘 두거든요. 근데 그 전에 옛날에는 바둑 이제 한국 프로기사, 일본 프로기사 이렇게 두면은 바둑이 되게 이제 바둑 두시는 분들 계시요. 나는 뭐 세력을 중요시한다. 나는 짠돌이 이거다. 실리를 중요. 이런 기풍들이 있었다는 거. 사람마다 성격이 있듯이 바둑 기사가 기풍이 있었는데 그래서 당신은 나는 실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나는 세력이다. 이런 얘기를 자랑스럽게 인터뷰도 지금 프로기사들 만나서 당신은 뭐를 중시하냐? 나는 AI를 중시한다. 기풍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 이제 바둑은 사람 손을 떠나버린 거죠. 그게 이제 그 일본 말로는 무슨 류 이런 얘기 합니다. 뭐 우주류가 어쩌고 뭐 당신은 무슨 바둑을 두십니까? AI류의 바둑을 둔다 이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저게 무슨 소린가 싶은데 근데 이 디지털 농업이나 이런 거 보면 그것도 사실은 그 실감이 가는 그런 면이 있는 거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플랫폼이나 굉장히 솔루션들이 중요하고 앞으로는 그래서 지금 디지털 농업이라고 하면 대부분은 닫힌 공간에서 이루어지죠. 환경 제어나 이런 것들이 좀 돼야 되고 병해충 문제나 이런 것들도 없어야 되고 저는 이제 몇 달 전에 한번 그 임실에 이제 출장을 갔다 거기
임실군에서 온실을 만들어 놓고 거기 그 창업 테스트베드를 하는 그 청년들이 와서 몇 달 동안 그걸 이제 그 임실에 정착하고자 하는 친구들이 얼마씩 돈을 받으면서 거기서 이제 뭐 딸기도 심어 모두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불편한 게 없냐 했더니 이 불편한 게 있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뭐냐고 얘기를 해보라 그랬더니 임실군에서 온실을 이렇게 근사하게 지어주고 와이파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그걸 지은 공무원들은 디지털 농업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건물을 지으면 그게 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아니 와이파이가 있어야 뭐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보고 기왕에 오셨으니까 그거 좀 해결해주고 가라고 그래서 그 군에다가는 얘기를 해줬는데 지금 그 와이파이를 달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아마 분명히 임실군 그 공무원 그분도 그 온실 지어주고 할 성의가 있는 분이면 굉장히 열심히 하는 분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게 갭이 있는 거죠. 이걸 저 디지털 농업을 해라 그러면서 와이파이가 있어야 되는 거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세상이 그만큼 빨리 바뀌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을 그렇게 과학적으로 하는 거다라고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저희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이 다음 페이지.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방농촌진흥기관은 테스트베드를 좀 계속 그 시군센터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테스트베드입니다. 그러니까 와서 그거는 오픈이 돼 있는 거죠. 그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은 와서 자연스럽게 실습도 해보고 그럴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이제 노지 실증 교육장. 결국은 우리나라 시설 농업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됐지만 그래도 아직도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거는 노지고 노지가 디지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금년도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저 아까도 오면서 이제 같이 오신 분하고 얘기를 한 게 금년도 태풍도 없고 그래갖고 다 바람도 별로 안 들고 다 전부 사과배 풍년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산은 많이 됐죠. 근데 비가 많이 와갖고 맛이 별로 없는 거예요. 맛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뭐 그건 예상을 할 수가 없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그러니까 물론 그렇지만 사실은 데이터화할 수 있는 것부터는 하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민 박사님도 그때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네덜란드 이제 그 유리연실 만들고 하는 회사들이 다 이렇게 해서 한국에도 지어주고 일본에도 지어주고 어디에도 지어주고 하면서 이제 나중에 거기서 생산된 데이터는 다 자기들이 갖고 그러면은 그거가 이제 무지막지한 거죠. 그게 나중에 쌓이면 정말로 어마어마한 자료가 되는 거죠. 저는 개인적인 말씀을 조금 드리면 제가 과장 때 그 캐나다에서 1년 반 동안 이제 직무 연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요즘 우리나라에 이케아라는 그 가구 공장이 이제 우리나라에 몇 군데 들어왔잖아요. 그때 캐나다에는 이케아가 있어. 거기 값도 싸고 이제 질도 좋고 이 물론 자기가 만들어야 되니까 좀 불편하긴 한데 근데 거기 가서 사면 물건을 사잖아요. 그러면은 꼭 이제 그 저 이름하고 주소를 기입을 하게 합니다. 영수증 이거 발급받은. 그러면 5%인가 할인을 해줘요. 그러니까 다 이걸 하죠. 그러면서 그때만 해도 야 저게 무슨 저런 걸 하고 있냐. 뭐 내 이름하고 주소하고 알아서 나중에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데이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 동네는 그러니까 그거가 모으면 그런 걸 모으면 빅데이터가 되는 거죠.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대충 뭘 많이 사더라. 그리고 얼마만큼의 빈도로 방문을 하더라. 이게 그때 저는 애들이 어려갖고 거기 가면 항상 애들 거기 뭡니까 애들 노는 데 맡겨놓고 그걸 했는데 거기도 다 주소를 쓰게 만든. 그러니까 조집에는 몇 명이 있고 뭐 평균 몇 시간을 체류를 하고 그러면 그게 그 정보가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면 그 이케아의 그 지점은 나는 이제 어떤 가구를 더 여기 주로 뭐가 많이 팔리더라. 그러니까 어떤 가구를 비싼 게 많이 팔린다,
싼 게 많이 팔린다. 학생들이 많이 있다. 그럼 책상이 많이 팔리겠구나. 스탠드가 많이 팔리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그래서 야, 참 어마어마하다 정말로. 근데 저는 디지털 얘기하면 그때 그 생각이 납니다. 그게 그 데이터라는 게 그때는 아주 원시적인 거였지만 그때 이미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된 일인데 그런 것들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농업도 노지 디지털이 힘들지만 그런 것들은 결국은 가야 될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 제정하는 문제인데요. 이것도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금년도에 과학영농정보 서비스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인데 이건 뭐냐면은 아까 저희가 청년 창업할 때 어떤 데이터나 이런 것들 정보 제공해드린다 그랬죠. 이거는 조금 더 그 범위를 넓힌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어떤 분석 정보, 농업 기술 정보, 시범 사업 이런 것들을 저기 보시면은 스마트폰 있잖아요. 결국은 그 지도 사업 전체를 스마트폰에 우그려서 한번 넣어보겠다. 그래서 그게 처음에는 착오나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이것도 데이터니까 계속 쌓이면 쌓일수록 굉장히 정교해지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정보를 좀 제공을 그 90이 이제 왜 이걸 가지고 법을 만드냐 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법을 만들어 놓는 게 사업을 하기도 쉽고 예산을 따기도 쉽고 그래서 금년도에 법 만들고 이제 내년부터 예산 확보해서 이런 작업들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뭐 요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법은 저희가 잘 만들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잘 쓰실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기술센터가 이게 요게 지금까지 앞에서 보신 부분들은 대부분 일반적인 농촌 진흥 사업에 대한 그런 자료였습니다. 근데 오늘 요거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별도로 자료를 만들었는데 그럼 과연 기술센터라는 데가 도대체 뭐 하는 데냐? 옛날에 지도소였죠. 농촌 지도소. 그래서 지도소고 지금 기술센터인데 어떤 거를 하는 거냐라는 그런 것들을 아셔야지 이제 아마 더 이제 방문하시고 싶은 동기유발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선 기술센터 말 그대로 신기술 보급 사업이란 거를 하는 데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인력 육성과 관련된 얘기. 그러니까 농촌 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 그리고 강소농, 청년농업인 이런 분들을 그러니까 기술센터에 가면 이분들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교류를 하고 와서 친목도 도모하고 어떤 정보 제공도 하고 그런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농업인 서비스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농기계 임대, 미생물, 토양 검정, 조직 배양묘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맨 밑에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완주나 이런 쪽에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여기 금산에는 그 센터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완주 같은데 이제 그 로컬 마켓 이런 게 활성화된 부분은 기술센터가 자기네가 가공센터를 소유를 하고 정부 예산으로 짓고 거기서 농민들이 돈이 많으면 자기 가공 공장을 짓겠죠. 근데 그 전에 내가 가공하는데 자신이 있는데 뭐가 좀 시설이나 이런 걸 투자하자니 너무 저게 돈이 많이 든다라는 분들이 여기 와서 시제품을 만들고 그걸 한번 마켓 테스트나 이런 것도 해보는 그런 것들을 그 하는 기관이 전국에 가공센터가 지금 있는 데가 70개인가 80개 정도 되는데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그 방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런 게 가능한 게 여기서 가공센터에서 내가 시제품 만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실용화재단에서 이거 성분 분석이나 인증이나 이런 걸 좀 해줘라. 그 다음에 벤처 창업할 테니까 시제품 만드는 거 또 이런 거 좀 사실은 사업들이 추진하는 기관이 다를 뿐이 다 엮여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런 정보에 여기 계신 분들이 노출이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정보를 어디 가면 얻을 수 있나, 어디 가면 내가 이걸 활용할 수 있나를 계속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현장 행정 접점해서 뭐 PLS 문제, 작년도에 PLS 갖고 좀 시끄러웠었는데, 그리고 공익직불제, 이제 비료농약, 그 함유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개선이 됐나, 이런 것들. 이게 사실은 지금 요새 기술센터 가보면 되게 불만들이 많습니다. 이게 그전에는 기술 지도만 하면 그게 소위 말하는 자기들끼리 얘기하거든요. 막걸리 행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점심 먹고 나가고 논두렁에서 막걸리 살살 마시면서 이제 뭐 이 동네 세상 돌아가는 얘기 하다 보면은 이제 그 되게 오래된 공무원 오래 하신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제 퇴근 시간 되고 그럼 계속 술자리 이어지고 그러는데 요즘은 사실은 기술 보급 사업이 그게 본질적인 업무인데 나머지 업무들이 훨씬 더 커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공익직불제, 퇴비부숙도, 농기계 임대, 미생물 이런 것들은 현장에 나가는 업무가 아닙니다.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 농민들이 찾아오는 업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기술센터 가보면 우리가 이게 정체성을 좀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우리가 현장에 가야 이 정체성이 생기는 건데 네, 여보시오. 현장 가서 막걸리 먹으면 정체성이 생기냐고. 그러니까 농민들이 또 찾아오기도 하고 이런 정보도 제공하고 그러는 거지 뭘 그러냐고 이제 우스갯소리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 과거보다는 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고 이것만 보셔도 사실은 보시죠. 여기 밑에 있는 현장 행정 농업인 서비스 이 부분은 기술센터의 본질적인 업무는 아닙니다. 근데 농식품부 업무를 대신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농기계 임대도 사실 예산이나 이런 거 전부 농식품부에서 공익직불제 예산도 뭐 1조 6천억인가 8천억인가 그만큼 따서는 여기를 통과해야지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아시겠죠. 이게 기술센터가 얼마나 여기 계신 분들 옆에 밀접하게 와 있는 진짜로 여기 통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 농림행정이나 이쪽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퇴비 부숙도도 마찬가지죠. 미생물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앞으로 더 많이 활용을 하시면 훨씬 더 이 영농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근데 기술보급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금년도 예산이 이제 400억, 413억인데 농촌진흥청의 정말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연구개발하고 현장에 뿌린다. 현장에 뿌리는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농촌진흥청이 1961년인가 2년인가 62년이구나. 농촌진흥청이 62년에 생겼는데 생기면서 같이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사업이죠. 그러니까 그 신기술을 사업의 형태로 가공해서 농가에 보급을 합니다. 그러면은 두 가지죠. 그 보급했더니 성과가 엄청나게 좋더라. 그럼 사업화가 되는 거고 이게 실험실에서 연구 개발한 기술은 농가에 보급하면 성과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폐기되고 그거를 한 60년이면 얼마 한 60년째쯤 된 거죠. 이 사업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고 그래서 그 연구 개발된 게 현장에 가보니까 성과가 있더라. 그럼 더 좋은 걸 발전시킬 수 있는 연구를 하자. 폐기가 됐다. 성과가 없다. 그럼 뭐가 문제냐? 다시 한번 해보자. 이런 것들 계속 피드백을 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되게 복잡한데요. 이게 보면은 이게 요 맨 밑에 보면은 D년 금년이다. 금년에 신기술 보급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연구 개발은 기본적으로 2년 전에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옵니다. 성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계획을 그러니까 우리 대충 보니까 이제 그게 농민들이 신청을 할 수도 있고 그걸 받아서 연구자들이 뭘 할 수도 있는데 그럼 시범 사업 목록이 어느 정도 이제 2년 후에 시범 사업은 우린 이걸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수요 조사하고 사업 예산 확보하고 시범 사업 공고하고 그러면 각각 그 시군센터에서 신청을 하는 거죠. 난 이런 사업을 해보고 싶다, 뭘 하고 싶다. 그래서 모든 시군센터가 몇 개의 시범 신기술 보급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할 때는 시군센터가 돈을 받아가지만 결국은 자기 실험을 하는 게 아니라 대상 농가를 찾습니다. 누구랑 같이 이걸 할 거냐. 그러니까 농가를 찾아서 그 사업 당해년도에 이걸 하고 시범 사업 추진하고 현장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농가가 되면 이 신기술 보급 사업의 사업 지원 조건은 예를 들어서 1억 원이 지원이 된다 그러면은 국고 50%, 지방비 50%입니다. 농가가 자기가 부담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신기술 보급 사업 같은 경우에 농가 입장에서는 되게 기회를 잘 잡는다면 그 되게 좋은 기술을 공짜로
1년 동안 또는 2년 동안 이걸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물론 아까 제가 이게 무조건 권하지를 못하는 게 하다가 이게 기술이 별게 아니면 시간 낭비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어찌 됐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핵심적인 사업들이고, 근데 보게 되면 다음 페이지. 근데 요 자격 요건이나 이런 것들은 쭉 보시면 되는데,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들이, 야, 금년도에 사업 아이템을 2년 전에 확정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시간이 뭐가 빨리 변하는 시대에 이게 진짜 정말 쌍팔년도 같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이거는 좀 아니지 않냐? 그래서 어떻게든지 요 기간을 단축하는. 그러니까 기술보급 사업은 3년차 사업입니다. 2년 전에 확정하고 공고하고 뭐하고 뭐 목록 정하고 당해년도가 되면 사업 대상자 센터 정해지고 대상자 정해지고 해보고 평가하고. 그러니까 3년이 이거 뭐 이렇게 진짜 무슨 요즘 뭐 사실 코로나 이런 거 보면 우리 1년 전만 해도 이 마스크 이렇게 쓰고 다닐 거라고 생각을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사업은 다 좋고 좋은데 이런 것들을 좀 이 기간을 좀 단축시켜야 되겠다,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된 게 요거인데요. 지금 지역의 농업 발전과 현안 사항을,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신속하게 좀 해결을 하자. 3년이 이러지 말고 신속하게 해결해서,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진청에 굉장히 훌륭한 박사님들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은 60년대, 70년대는 농진청 기술이 정말로 독보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은 민간에서 훨씬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고 대학의 연구기능도 향상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연구하고 지도하고 여기 플러스 민간 기술을 좀 이걸 해보자. 예를 들어서 고창 같은 경우는 식초의 그 본고장이라고 몇 년 전에 고창 그 식초 도시인가 식초 고장이 선포를 했습니다. 왠지는 잘 모르겠는데 고창에 굉장히 식초 만드는 기술이 되게 활성화가 돼 있어요. 그러면은 농진청에서도 식초 전문가가 있습니다. 굉장히 독보적인 분이 계신데, 그분이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고창의 민간 전문가들이 또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고창에서는 연구하는 분들하고 민간 기술, 그리고 그 연구 결과를 고창에 뿌려줄 그 지도 기능, 그렇게 세 개가 결합되면 훨씬 더 좀 일방적으로 그냥 연구만 뿌리는 것보다는 좀 괜찮은 성과가 나오지 않겠냐, 이런 차원에서 금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작년에 저 예산 딴다고 진짜 국회 가서 몇 날 며칠을 고생을 했었는데, 이게 금년도가 총 6개소 15억 원, 센터당 2억 5천 정도를 지원을 하는 거죠. 근데 센터당 2억 5천을 지원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기술보급 사업의 지원 조건이, 한번 여쭤볼게요. 조건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국비 지방비 5대 5거든요. 그러면은 농가에 가는 돈은 5억이 되는 거죠. 기술보급 사업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시군 센터당 지원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지원을 하는 거고, 센터에서 그럼 평균 2억 5천 우리가 지원하면 2억 5천을 다시 거기 태워가지고 농가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잘 보시면, 특히 지역하고 맞는 사업들 고민을 많이 해보시면, 지금 이 사업은 그러니까 그 전국에 시군센터가 156개소가 있는데 지금 6개소 지원을 하니까 사업이 되게, 그리고 지원 조건도 괜찮거든요. 금액도 크고 해서 이게 이제 하고자 하는 시군이 많은데 아이템을 발굴을 못해요. 이분들이 다 일반적인 얘기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그런 게 있죠. 복분자 식초 산업화, 이거는 고창 말고 다른 데서는 하기가 어려운, 복분자가 고창에서 딴 데서도 요즘은 많이 나지만 원조는 복분자라고 하고, 해남 아열대 종목도 남해안 쪽에 있지만 제일 뭐가 활성화가 돼 있는 해남이죠. 그러니까 자기 지역별로 특색 있는 아이템들, 그리고 이제 부여 같은 경우도 요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 이거는 버섯은 전국적으로 나지만 이걸 가지고 융복합화해서 뭔가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 이런 사업이어서 되게 그런 사업 기획성을 인정을 받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융복합 사업은 이것도 그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여기 시군 기술센터의 어떤
밑에 보시면 가공품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여기 보면 그 이게 우리 담당 직원이 이 위에 말만 봐서는 도저히 이제 저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밑에 예를 들어서 이걸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의 특화 작목을 활용한 청주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뭐 생산 가공 체험, 유통 이게 협의체하고 누가 참여해서 빵하고 떡을 만들어서 매출액을 이만큼 올렸다 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가공을 꿈꾸고 계신데 지금 자기 시설이 아직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가공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시군에 가서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으시다는 아주 실비로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있어요. 우리 이제 좀 안 좋은 얘기까지 다 말씀드리면 가공센터가 있는 시군에 가면은 거기 이제 계신 분들이 뭘 좀 먹어보라고 요만한 거를 줍니다. 이제 기념품 같은 걸 주는데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만드는 제품이 환, 그죠? 분말, 그러고 엑기스. 그게 제일 만들기가 쉽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저걸 가지고 떡을 만들고 하는 것만 해도 상당히 많이 나간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게 되면 그 엑기스 만들고 분말 만들고 환 만들고 하는 게 전국의 모든 가공센터에서 다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저도 처음에는 이게 과연 이게 뭐가 상표는 또 다 달라요. 그리고 가공센터별로 보면은 농가가 그 2001이라는 농가가 제 이름을 걸고 만들 수도 있지만 몇몇 농가가 이걸 해서 연합사업단 같은 걸 만들어서 상표를 별도로 걸고 그 밑에 뭐 환도 만들고 만들고 뭐 어쩌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있는데 이게 만들긴 만드는데 이게 수익성이 확보가 되겠냐 하는 고민은 저는 솔직히 말하면 좀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아무리 센터에서 실비로 지원을 한다 그래도 자기 돈이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은 이걸 만들었다가 그만큼 판매가 안 됐을 때 이걸 어떻게 하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요 얘기하고는 좀 다른데 저희 작년서부터 아니 물건 좋은 거 만들면 뭐 하냐 이게 뭘 팔든지 말든지 해야지. 그래서 저희가 작년 금년 이렇게 해서 농촌진흥청하고 그러니까 현대백화점, 그 농촌진흥청하고 세븐일레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든 거를 너네한테 이제 우수한 제품을 추천을 할 테니까 그걸 좀 팔자. 그러면 그게 그 우수한 제품으로 선정된 농가는 자기 제품이 팔려서 좋고 선정이 안 된 농가나 경영체는 다음번에는 내가 좀 어떻게 해보겠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면들이 좀 있었거든요. 저희가 그 판촉이나 이런 것들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이제 식자재 업체하고도 우리가 이제 기술 지도한 신품종 개발한 것들 식자재 업체하고도 해보고 그러니까 백화점이나 편의점하고도 이렇게 해봤는데 이게 식자재 업체하고 잘 안 돼요. 이게 왜 잘 안 되냐면은 청에서 기술 이전한 상품들은 대개 보면은 우리 농산물이기 때문에 값이 비싸요. 단가가 있고 그리고 대량 생산을 아직 못하는 제품들인데 식자재 업체는 생각해 보십시오. 가격이 맞아야지. 그리고 내가 물건 만들려면 일단 대량으로 내가 수매를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조건들이 잘 안 맞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백화점이나 편의점하고 할 때 이게 되겠다 싶은 거는 백화점은 다 팔면 그냥 솔드아웃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백화점 고객들은 야 이게 완전 매진됐다고 그러면 내가 내일 와서 또 사야 되겠다 이런 유인들이 있는 거죠. 팔면 그냥 팔았다 그래 버리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편의점은 편의점 제품을 우리가 완제품을 아직 내보내는 건 아니고 그쪽에서 어떤 제품을 만들 원재료를 저희가 추천을 해줍니다. 이게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 농촌진흥청에서 픽을 한 거다. 이게 골라서 이걸 해준 거다 이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들이 나중에 그런 게 좀 더 발전이 되면 여기서 생산되는 가공품 같은 것들도 결국 그쪽으로 좀 내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다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이게 이제
그 전시 판매장하고 체험 프로그램.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거는 근데 아까 그거는 가공 상품에 대한 얘기라면 요거는 만들기도 하고 왜 그런 것들 체험 동장들 있잖아요. 와서 좀 뭐 떡도 만들고 뭐도 하고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도 관심이 있으시면 어쨌든 그 기술센터 방문하셔서 그 안내를 받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민 서비스 이게 이게 뭐지? 아, 토양 검정 이거는 아까 그 얘기 드립니다. 이제 사실은 그 기술 지도 업무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지만 센터를 방문해서 이 토양 내가 소유하고 있는 토양 또는 내가 소유를 안 하더라도 이제 경작을 임대차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작을 하고자 하는 토양에 이제 그런 이 화학 성분을 검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화학 성분이 검정이 되면 여기에 NPK 뭐 이런 것들을 얼마만큼 넣을 거냐 이런 것들이 좀 그래도 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는 거고 이게 나중에는 친환경 농산물 또는 GAP 이런 것 인증 신청할 때 사실은 그러니까 이 기술센터에서 이걸 해준 거다라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좀 빨리빨리 넘어가요. 안전분석실은 그런 것들이죠. 이제 농산물에 대해서 잔류농약 내가 이거 얼마나 되냐. 그럼 이것들이 나중에 저 뭡니까 친환경 GAP 인증 증빙 자료가 돼. 아까 그거는 땅이 그런 거고, 아까 그건 땅에 대해서 하는 거고, 요거는 그 땅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해서 안전성 분석을 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건 꽃가루 이건 요즘 수분이나 이런 것도 중국에서 뭐 그 화분 수입을 많이 한다 그러는데 이런 것들 이제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데 이거는 전체 다 하는 건 아니고 약 100개소 정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가 된 데도 있고 그냥 하는 그런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미생물 배양실은 이게 방문해 보면은 기술센터 방문하면 사실은 이게 제일 인기가 좋다 그러긴 하더라고요. 이런 거죠? 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아주 실비를 받는 데도 있고 무료로 제공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 날짜별로 뭐 고초균, 유산균 이런 것들 이렇게 해서 또는 농촌진흥청이 연구한 미생물 이렇게 해서 시범 사업으로 받아가고 이게 이제 농작물의 생장을 돕기도 하고 그 가축분뇨, 축산 악취 이런 것들을 좀 저감시키는 효과도 있어서 이런 것들은 임대 사업하고 더불어서 굉장히 미생물 배양 업무는 농민들이 좋아하는 업무라고 저는 농민들한테 들었고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가공센터 이게 아까 그겁니다. 가서 분말, 청 뭐 이런 거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 이게 조금 더 사실은 좀 키워야 됩니다. 좀 더 이렇게 해서 그거 말고도 다른 다양한 농산물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데 아직은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안 되지만 그래도 청년 창업이나 이런 거 하는 분들한테는 사실은 아주 초기 단계에서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